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남 신경 안 쓰고도 잘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 안 하는데도 이상하게 잘 나가는 사람들 있죠, 주변에. 예전에 이제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보면 별로 이제 일 욕심도 없어요. 늦게까지 막 야근하면서 난리를 치지도 않아요. 적당히 하다가 적당히 퇴근하고,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직장 상사한테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아부하면서 엉겨붙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이제 얘기하면 뭘 그렇게 열심히 해, 그냥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힘을 빼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드린 이런 분들에 비해서 힘을 그냥 이렇게 빡 주고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나치게 진지하게 좀 이제 가볍게 살고 싶은데 그게 천성이라 잘 안 고쳐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드세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사람 때문에 특히 지치십니까? 자, 우리 이제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음에 몇 가지를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 신경 쓰지 않고 잘 사는 방법이에요. 일단 적을 만들지는 않는다. 첫 번째입니다. 구태여 일부러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게 바로 잘 살아가기 위한 어떤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내 편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이제 내 편이 그렇게 숫자적으로 많지 않아도 돼요. 신경 쓸 거는 직장 생활하면서 쓸데없는 적을 만들지 않는 데다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편하게 사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옆 팀의 선배가 자꾸 선을 넘는 발언을 해요. 신경을 긁어요. 이제 마감일, 데드라인을 가지고 시비가 붙었는데 계속 우기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난 5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이제 10일이라고 이제 우겨대는 거예요. 그런데 증빙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메일로 주고받지도 않고 그냥 구두상으로 서로 얘기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죠, 사실. 그걸 말싸움을 해봐야 박박 우기는 걸로 해서 그 증빙 없는 상태에서 선배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에 반드시 증빙으로 남겨야지. 말로 막 우기면서 서로 감정 싸움해서 손절할 만큼 심하게 이 상황을 공식화시키지는 않는다. 이게 적을 만들지 않는 나의 태도입니다. 그냥 그렇군요. 내가 속으로 이제 반성하는 거죠. 이걸 증빙을 남겼어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마음속으로만 그 사람이랑 이제 굉장히 거리를 두거나 손절을 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포인트는 공식화시키지 마십시오. 그게 적을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친구랑도 다퉜어요. 이제 무슨 애들처럼 이제 우리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뭐하러 하겠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저 친구랑은 이제 가깝게 지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죠. 회의 시간에 이제 시비 거는 타 이제 부서가 있었어요. 얼굴 막 빨개지면서 불쾌한 표정으로 언쟁을 시작해서 사람들도 보니까 자존심상 꼭 이겨야 되는 거. 이렇게 한 게 공식적으로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드라이하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다시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끝내고 회의 끝나고 나서도 불쾌한 표정 짓지 말고 웃는 얼굴로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적을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오해한 거고 당신이 잘못 알아들은 거고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하는 건 그야말로 이제 공식적으로 적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죠. 결국에 나한테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남한테 별로 신경 안 쓰고 이제 잘 살아내고 뭔가 이제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려면 일단 적을 만들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요. 스스로 굉장히 남들한테 신경 안 쓰고 잘 사는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타인의 스토리에 별 관심이 없어요. 지나치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왜 관심이 없을까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쏟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막 들이는 거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 한정된 에너지는 자기한테 쓰기도 지금 이제 모자라는 거죠. 저절로 몸이 반응해요.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쪽으로. 에너지는 나를 위해서 쓰십시오.
그래서 이제 잘 사는 사람들, 능력자들은요, 물론 섬세하고 남한테 관심이 있되, 특히 사생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어떤 습관, 이게 작동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 특징은요, 딴 사람 이야기하는데 열광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이 뭐 이혼했대. 뭐 어쩌라고, 이혼을 했는데 어쩌라고. 그럴 수도 있지. 시큰둥 하는 거예요. 누구랑 뭐 스캔들 터졌어. 뭐 열애설이 터졌어. 그런가 보다. 시큰둥. 그랬어? 그 연예인은 누군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저절로 막 그렇게 막 열광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소문을 부풀리고 뭐 회사 안에서도 사내 연애설에 막 누가 그랬대 그건 어떻게 됐어? 알고 있었어? 막 이러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거. 에너지 낭비하는 겁니다. 사귈 수도 있죠. 서로. 뭐 그러면 뭐 그러는 거예요. 누구랑 김대리랑 이대리랑 글쎄 알고 보니까 사귀고 있대. 이제 듣고 있다가 그래? 잘 됐네. 이 정도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모른 척 그렇게 시침을 뗄 수가 있냐는 둥, 별별 얘기를 막 만들어서 부풀려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확대 재생산해내는 거. 이거는 결코 이제 나한테 유리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회사에 후배가 막 선배를 들이받았대. 누가 동아줄이래. 굉장히 튼튼한 동아줄이래. 그럼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 막 불러서 들었어? 그거 알아?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내가 원래 그런 습관이 있다면 이제부터 이제 그러지 말자. 결국에 나만 손해보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에너지를 타인에게 쓸데없이 소모하는 거 하지 말아야지. 그냥 내 거나 잘하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자, 세 번째. 타인 신경 안 쓰고 굉장히 잘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건요. 나 자신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럼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답하실 수 있는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제일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 인생에서 10가지 막 써보세요. 빨리빨리 생각나시나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되면 가장 후회 없이 내가 이제 잘 살았다고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 해보시나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닥친다면 난 어디까지 이겨낼 마음의 근력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내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런 이제 우리 독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나 자신에게 관심을 별로 쏟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거 3개 빼고 다 포기해야 된다면 건질 3개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거. 그게 결국에 이제 내 인생의 가치관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들. 나 자신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써보고 많이 읽어보고 이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나 자신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이제 그 공통점을 이제 한 2가지 대표적인 걸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요. 나 자신에게 관심 많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오지도 않을 기회를 상상하고 원하고 미리 준비해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지금 이건 실제로 이제 저하고 이제 1대1 코칭했던 어떤 분 사례인데요. 아주 작은 출판사에서 이제 교정 규율 보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월급도 작고 출판사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들고 굉장히 이제 슬럼프가 와서 이제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직장 생활 굉장히 우울하고 하고 싶지 않다. 그러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만약에 작가가 되보면 이제 교정 규율 보는 것만이 아닌 본인의 글을 써서 작가가 되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게 꿈입니까? 이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어떤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상상하고 지금부터 글쓰기 시작하고 습작해보고 블로그에라도 꾸준히 이제 글을 한번 써서 올려보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자기의 어떤 슬럼프를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스스로에 대한 지금 아직 오지 않은 기회를 상상하고 내 원하는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 그게 바로 나 자신에게 관심을 많이 쏟고 내 앞날을 더 잘 나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나 자신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몸이 너무 무거워요. 머리가 띵해요. 그러면 감기 기운이 있구나. 그럼 초반에 잡자. 비타민 막 털어먹든가. 너무 피곤하면 쉬던가 조정하고 일을 갖다 좀 조정해서 어떻게 쉬던가 어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가 센스 있게 나 스스로를 케어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나 자신한테 관심이 많고 잘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계속 마음이 좋지 않아요?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럴까? 잘 이유를 모르겠어. 아니에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방치하지 마세요. 원인은 먼저 밝혀서 그게 만약에 직장 상사가 계속 나한테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계속해서 그렇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하고 아예 모른 채로 계속 기분 나쁜 채로 있는 거하고는 대단히 다르겠죠. 그럼 내가 지금 내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구나. 그 사람과 굉장히 정서적으로 거리를 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명백하게 저 사람은 나를 굉장히 괴롭히려고 아예 작정을 했구나. 그거를 알고 말려들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그거 모르는 채로 계속 당하는 거하고는 결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알고 당하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거랑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혼자 뭐든 잘 해내는 사람은요,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